자, 그리고 쌍무계약의 결련성 관련해서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세 문제 풀어볼게요. 우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위험부담, 동시이행의 항비용권이 있었죠. 각각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1번, 체결된 계약 내용의 원시적 불능으로 계약이 무효여야 되겠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겼을 이익, 즉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는 것이고, 맞죠? 과실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맞죠? 4번, 이행이 계약 성립 당시 이미 불능인 경우 그에 관하여 귀책 사유 없는 채무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반대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아니, 의무가 소멸한다니까요. 성립하지 않는다니까요. 4번 틀렸네요.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한다. 맞고요. 자, 그 다음 2번. 자, 위험부담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상태이다. 그런데 제3자 병의 방화로. 그러면 계약 당사자는 지금 갑과 을입니다. 을은 잘못이 없죠. 갑과 을의 과실 없이 그 주택이 소실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먼저 갑과 을 상호 간에는 채무 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맞죠? 얘의 잘못이 아니라 제3자의 잘못이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부담의 문제입니다. 2번, 갑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을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갑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았죠. 근데 이 집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을에게 어떤 돈도 받으면 안 되죠. 받은 돈이 있으면 반환해 줘야 되겠죠. 당연히 반환해 줘야죠. 3번,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하므로. 주택 소유자인 갑이 대가 위험을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부담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잔금 지급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위와 같은 경우에 갑에게 잔금 지급 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다 하면 특약이 유효입니다. 5번, 만약 을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더라도 을이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임료 상당의 사용료가 있죠. 사용료. 이 사용료는 결과적으로 여러분 누구 겁니까? 정상적으로 이행되었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건 서로 간의 의무가 더 이상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근데 중요한 건 을이 이걸 사용했죠. 사용하고 있다. 원래 이건 누구 거? 갑의 거. 그러니까 그 사용료를 달라고 해야 되겠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문제는 발생한다. 5번이 틀렸네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 불능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채무로 변경되었다. 형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사라진 거 아닙니다.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여전히 있습니다. 맞아요. 자, 2번,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던 중 매매 계약이 해제되지 않고 잔대금 지급 기일이 도래를 했대요.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을, 이건 이제 선이행 의무가 있죠. 이거 한 다음에 잔금 지급을 하고, 이 잔금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것은 상대방의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는 것, 이게 이제 동시이행 관계거든요. 근데 이 사안에서는 뭐냐면 얘가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급되지 않고 있어. 더군다나 계약이 해제되지 않아서 유지가 되고 있어. 근데 이게 지금 여기까지 잔금 지급일까지 같이 밀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잔금 지급일에 보면 중도금 지급 의무 플러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연이자 있겠죠. 지연이자. 이게 다 같이 이렇게 묶인 겁니다. 이렇게 묶였을 때는 이 서류 교부와 이 전체가 다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잔대금 지급 기일까지의 지연 손해금, 잔대금 지급의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다. 맞습니다. 3번, 일방의 의무가 선이행 의무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할 때,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선이행 의무라고, 선이행 의무 있다고 미리 해버리면 상대방한테 나중에 이행이 안 될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이행해야 돼 라고 강제하는 것은 지나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방이 그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동시이행 관계의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그 일방은 이행 지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맞고, 5번,
동시이행 항변권에 따른 이행 지체 책임 면제의 효력은 그 항변권을 행사해야 당연효라고 했죠. 이행 지체 저지효는 당연효다. 이렇게 행사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저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항변권을 행사해야 된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쌍무계약의 결련성과 관련된 기출문제 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늘 항상 이거 한번 복습을 잘 하시고요. 그리고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 혹시라도 이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책을, 교과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해를 하고 보면 이게 다 읽힙니다. 판례도 읽히고 교재 내용도 읽혀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그래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이 수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네,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